여러분은 지금 그랜프레리 달라스 포트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KKDA AM730 한인 커뮤니티의 새로운 문화 창달의 활력소 DKNet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You are now listening to KKDA 730 AM Grand Prairie and Dallas-Fort Worth by DKNet Radio. 이민 세대의 소통을 위한 방송 AM730 DKNet 라디오가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3부 시작됐습니다. 저희 3부는요, 오늘은 목요 초대석입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던 우리 해피월드 재정그룹의 데니스한 대표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자, 준이 오빠 오늘은 우리 뭘 궁금해 하나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뭐 2주 전이었죠. 그 오바마 케어가 연장되면서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네. 또 그때 말미에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노후 설계,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거 고령화 시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후 보장이라든지 이런 그 상품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신다 그랬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요. 네네. 재정 설계가 과연 그 단어 용어가 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네. 은퇴 노후 설계 필요성 이런 것들을 또 그런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에요. 야, 그렇죠. 이게. 아니 네네. 저부터도 지금 해당이 돼요. 저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먼저 재정 설계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재정 설계란 그 문자 그대로 그 재정에 대한 계획으로서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적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부터 평생 필요한 자금을 시기적절하게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며 인생의 각 시점별로 예상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 놓고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 같은 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 뭐 또 대학 보낸다든지 이럴 때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둘만 남았을 때 우리 부인이랑 남편이랑 둘만 남았을 때 또 계속 돈이 또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재테크. 예전에 보면은 네네. 사실은 뭐 어떤 계획 없이들 그 많이들 살다가 큰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또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계획을 안 해서 곤란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차근차근 이제 미리미리. 일하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해석이 되죠. 네. 네, 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면서 그 많은 분이 재테크나 재정 설계 같은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는데 재테크는 쉽게 말해서 그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금 그렇죠. 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주식 투자나 그 부동산 등에 대한 그 투자를 꼽을 수 있겠고요. 재정 설계는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관리라는 개념이 더 적합합니다. 관리요. 네, 즉 그 본인의 전반적인 자산 및 부채 현황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의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이며 오늘 제가 주로 얘기할 그 은퇴 노후 설계가 재정 설계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이죠. 네. 우리가요, 준이 오빠 한국에서 우리는 은행 가서 물어보잖아요. 어떤 상품 있냐고. 그렇죠. 물어보고 뭐 얘기할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그러니까 이게 대표님이 그런 일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런 네네, 거죠. 그렇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그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뭐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소셜 그런 네네.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든가 아니면 뭐 은행에 조금씩 적금을 들든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미리 은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노후 생활이 상당히 불안한 거죠 한마디로. 불안하죠. 네, 그렇죠. 그 우리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20여 년간의 준비가 필요했듯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은퇴 노후 준비의 기본은 그 경제적 준비인데 정부의 은퇴연금 제도인 소셜 스키트 혜택은
최근 들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하. 문제는 네. 그 정부 은퇴연금법을 제정할 때는 인구 비율이 그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를 가정하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현재 인구 구조는 그 베이비 부분 반대죠. 세대가 네. 그 중간에 있는 그 항아리 형태의 인구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바뀌었죠. 네네. 바뀌었죠. 그- 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반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많은 것이죠. 아, 문제다. 예, 결국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네. 세금을 더 징수해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그 앞으로 수혜금은 점차적으로 줄어서 17년 후에는 70%가 삭감될 전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는 그 은퇴 자금을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라고 장려하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통계란 것이 과거치를 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변하면 틀릴 수밖에 없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떤 연금이라든지 그 수익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납부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지 그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예측이 틀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불안해진단 말이죠. 큰일 났다. 그러니까 한국도 막 바닥난다고 그렇죠. 수혜를 볼 수 있는 네. 금액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네.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그런 플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로 본다면. 네, 그렇죠. 뭐 아하. 초창기에처럼 약속이 지켜지는 통계가 맞을 때는 거기에 의존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근데 이제는 변했으니까. 변해서 우리가 수혜받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 기분은 안 좋죠 뭐. 기분은 안 좋지만 네네.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게 그럼요. 이제 노후 설계라든지 재정 보험의 의미가 되네요. 그렇죠. 또 주비하는 자만이 또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멋진 얘기 해주시네. 멋있었어요. 네. 네. 근데요, 우리 대표님, 뭐 네네.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편지로 메일로 그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가 왔었대요. 근데 이제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제 안 안 와요. 오나요? 저는 경험했어요. 더 이상 안 오나요? 네, 네, 그 어. 이제는 정부에서 그 정부 연금 명세서 편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부 혜택이 줄어든다는 증명인데 아하. 소셜 네네. 시큐리티 기금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이려고 취해진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웹사이트 ssa.gov에서 마이 소셜 시큐리티를 클릭하여 본인의 계정을 만든 다음에 온라인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하. 네. 일이 안 보내주는 게 그러면 맞는 예전에 거군요. 이게 네. 끊어진 지가 한 3, 4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제 경험에도 보면은.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그 금액을 자꾸 이렇게 알리는데 이게 늘어나면 다행인데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 금액이 줄어들면은 보내면 보낼수록 그렇죠. 불만들이 커지고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이 쉽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조금은 가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이게. 안 알려주려고. 네네. 사실 실망이 되죠. 나는 1년간 더 벌는데 어허. 받는 금액은 똑같다든지 그렇죠.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누가 그 기분 좋겠어요? 점점 우울해지죠. 예. 그런 면을 또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하니까 그래서 안 아마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쎄 뭐 네. 원래 PR이란 게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PR의 뜻이 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그래서 PR. 그래서 PR이 맞네요. 영어가 아니었네요. 그런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뭐 네네. 이런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네. 그런 증명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네. 네, 근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언제부터 우리 노후 준비 하도 뭐 말로는 많이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 은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그거 중요한 시점인데요. 시점이 언제입니까? 네, 그 은퇴 준비 시작은 그 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금이라도. 네, 그 더 많은 금액을 나중에 저축한다 해도 일찌감치 조금씩 저축한 사람을 수익률 면에서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액수이지만 오랫동안 자금이 성장하므로 나중에 더 큰 수익률의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저와 상담하시는 분 중에 그 늦게 시작하려니 더 많은 돈을 납입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은퇴 준비를 일찌감치 해야 아, 된다는 당연히 얘기잖아요. 모든 것은 네.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미리미리. 그 크레딧은 그냥 길수록 좋군요. 그렇죠. 길게, 예전에도 길게. 보면은 뭐 저 네. 한국에서도 적금 같은 거 네네. 조금씩 뻗지만 뭐 30년 후, 20년 후 되면 그게 큰 돈이 된다는 네. 그런 네. 논리하고 똑같은 건 한데. 그러네요. 근데 여기 사실은 우리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네. 예. 사실은 고정 한국에서는 직장을 가지고 그냥 월급이라고 하면 고정. 월급쟁이. 예. 예. 그러면 자기가 받는 게 이렇게 좀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계획하기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 대부분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맞아요. 네. 네. 수입이 이게 일정치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는 게 전문가 이렇게 가이드 없이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벌어가지고요. 그냥 뭐 렌트비 내고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고 그냥 그러기 빠듯하거든요. 네, 그런 게 현실이죠. 소규모로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못 쓰는 우리 한인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줄 어떤 뭐 좋은 말씀이 네네. 있으신가요? 예, 뭐 미국민들도 같은 상황이지만 그분들은 오래전부터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어서 네. 직장 은퇴연금인 401k나 개인 은퇴연금인 그 IRA 등에 젊었을 때부터 가입하지만 아하. 그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오래전부터 그 자산이 비즈니스와 부동산에 편중된 것이 문제입니다. 네. 나중에 뭐 비즈니스가 성공하거나 매매해서 그때 가서 금융자산을 축적하시려 하는데 저축은 그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일찍 어느 정도 비율은 금융자산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금융자산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이거 나중에 이거 팔면 그때 가서 준비하지.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좀 늦다. 예,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저도요. 아직까지 이렇게 안 와닿아. 안 와닿죠? 나는 안 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은퇴 노후 준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뭐 한마디 뭐 일침을 좀 가해 주시면서요. 정신 좀 차리게 저도. 예, 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그 노후 준비를 망치는 그 세 가지 착각이 있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에게 80세 이후는 없다. 두 번째는 내 자녀가 곧 나의 노후다. 세 번째로 병치레는 남의 일이다. 맞아, 맞아. 오래 네. 장수한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네.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말이 재수 있습니다. 없으면 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네네.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살거나 건강하지 경제적으로 못하게. 빈곤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오래 살아도 기쁜 일이 아니라는 의미죠. 그게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네요. 가늘게 길게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 네네. 고려대 박유성 교수의 한국인의 100세까지 생존 가능성 연구 발표에 의하면 네네. 58년생은 남자가 44%, 여자가 48%이고요. 71년생은 남자가 47%, 여자가 49%로 현재 네. 40대 남녀와 50대 여자분은 2명 중에 1명이 100세까지 야.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야, 그러니까 어떡해. 이게 실감나네요. 어떡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솔직히 네. 여기서 그 표현 잘했는데요. 네네. 58년 개띠 굉장히 많아요. 네. 58년 개띠. 네, 58년. 그래서 베이비 부모 시대예요, 이거 완전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 폭발적으로 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세대들이. 그런데 거의 절반이 100세까지. 야. 예. 100세까지 뭐 하며 살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100세까지 뭐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요? 하는 문제가 네네. 있습니다. 건강하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또한 소일거리가 있으면서 생활하시려면 노후를 그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본인 건강 잘 챙기면서 미리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네.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길다는 말이 네네. 있지만 그 이제는 인생은 무척 길고 예술은 더 길다고 바뀌어야 된답니다. 길어 정말. 그렇긴 어떡해. 하네. 아니, 그리고 저도 네네.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은 여기 와서 이제 골프 치는 게 값이 안 비싸니까 쉽게들 자주 나가고 우리 한인분들 한국보다는. 많이 좋아하시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노 부부가 와서 천천히 걸으면서 그 골프 치는 미국인들 보면은 한편 부럽기도 해요. 여유로워 보이고. 네. 우선 여유로워 보이고 건강이 그때까지 지켜진다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네네. 아니, 100살까지 사는데 아프면서 100살까지 사면 어떡하냐는 어떡해. 얘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든 저렇든 100살을 우리가 반은 살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비 안 해놓으면은 안 된다는 이런 것이 귀에 와 닿네요. 그러네요. 아까도 그 자녀가 내 보험이다 그러는데 자녀들 보험 절대 보험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절대 보험 아니에요. 아니 우리 시모님이 그러더라고. 예, 보험 아니다. 니네 보험 아니야. 맞아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죠. 통했었죠. 자식 많이 나면 통했었죠. 그게 예, 다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네. 그러면 본인 먹을 건 본인이 준비해야 된다는 슬픈 얘기. 하지만 그러나 현실입니다. 데니스 한 우리 대표님이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 음악 하나 듣고 와서 계속할게요. 우리 안치환이 부르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오겠습니다.